주거지역에 대한 걸 보면 주거는 1종 주거지역 전형이 있고요. 2종 전형, 1종 일반, 2종 일반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준주거, 3종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형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내에 준주거가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하면서 이걸 다 배웠죠. 이런 걸 배운 거고. 공업지역, 서울에 공업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산, 영등포, 그 다음에 성수 쪽, 구로동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서울의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동 쪽은 공업단지로 파란색으로 지도 보면 나타나는데,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되죠. 당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많이 나와요? 아파트형 공장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당산역 쪽으로 들어갑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나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초창기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져 있죠. 일자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업적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일자리가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건폐율 용적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높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해요? 수익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넓은 토지를 공장을 하니까 1인이나 2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레동 쪽에 지금 얼마 전에 풀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건 롯데 제과 공장 있죠. 2종으로 풀어줬어요. 2종으로 풀어줬더니 공장을 다시 뭐로 풀어다, 학교 용지였거든요. 저희가 용지를 풀어줬더니 신문에 나왔어요. 그걸 다시 이제 아파트 용지로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롯데가 그러면, 자, 우리가 학교 용지 위에다가 우리가 물류를 하고 있었고 공장을 하고 있었던 거를 그걸 풀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집을 짓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그것도 수용을 못 하겠다, 뭐로 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가치가 몇 배나 올라가겠어요? 공장만 하던 거가 아파트가 올라가면 최소한 10배 이상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10배. 몇천억을 버는 거죠. 몇천억. 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땅들에 대한 가치,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애정하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죠. 이게 투자 가치 없음. 자, 녹지지역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녹지지역에 투자해가지고 개발 제한 있고 녹지지역에 투자해서 대박이 된 데는, 여러분들이 수락산을 가보시거나 등산을 좋아하시면 관악산을 서울대 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과천 쪽에서 올라가는 산이 있죠. 중간쯤 입구 쪽에 물 팔고 음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떤 거냐면 자연환경보전지구 되기 전에, 법으로 묶이기 전에 있었던 집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어때요? 올라가는 사람한테 얼음 물만 팔아도 애지간한 상가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응?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특히 우리가 어떤 거냐면 녹지지역에 있는 것들이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녹지지역 투자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도시지역에서의 있는 것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거지역 다음이 이제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투자하면 상업지역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상업지역도 점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됨에 따라서 상업적 축소가 돼야 되는데 축소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수익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입니다. 생활권, 그 다음에 규모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 시설 등 애지간한 거 다 들어가요. 상업시설이 못 들어가는 거 제한한다 그랬죠. 제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층수를 제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상업지는 뭐를 제한하냐면, 상업지에서 만약에 아무거나 다 하세요 그랬더니 축사하겠다, 양어장 하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지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업지를 중심적으로 몰아야 국가도 지방자치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상업활동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논농사를 짓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축산 등 상업에 관계되지 않은 것들을 제한을 시키는 거죠. 거꾸로.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 다 됩니다라고 나오는 게 상업지입니다. 상업지는 이런 용도, 상업 용도 외에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용적률, 건폐율 다 높게 주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겁니다. 상업지역의 분류를 보면 중심상업이 있고, 일반상업이 있고, 근린상업이 있고, 유통상업이 있어요. 자, 서울시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기준으로 해서 몇 면적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중심이겠죠. 중심이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상업지에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상업지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시도에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변한 것 중에서 용산 개발을 보시면 되죠. 용산에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이 있고 삼성 레미안이 있고, 그런 자리가 옛날에는 용산역 앞이 뭐였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사창가, 그 다음에 역전 주변에 아주 그 혼잡한 그런 것들을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걸로 엮으면서 뭐가 올라갔어요? 층수가 높게 올라가고 용적률을 많이 줬죠. 용적률도 많이 주고 건폐율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수익이 나게 함으로써 빨리 진흥되게 했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했던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도시를 보시면, 신도시 1기에는 이 특별계획구역이 별로 없습니다. 2기 신도시 이상에는 특별계획구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광교라든가 위례든가, 특히 광교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이나 뭐 이런 데도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서 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일반 용도 지역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특별계획으로 해서 특히 용도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으로 줘서 특별계획까지 준다. 이렇게 해서 상업은 이런 4가지의 구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업지역도 나눠지는데, 일반적인 공업은 자, 국가산단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일반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산업단지가 있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서울 근교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해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친구도 이걸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다가 그쪽 개발이 된다 그래서 김포로 나갔어요. 김포로 나갔다가 김포 신도시 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평택으로 갔어요. 평택으로 갔더니 평택도 도시계획을 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화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재개발한다고 옮길 때마다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다시 안산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공장이 그렇게 몇 번 보상받아서 옮기다 보니까 공장이 10배로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공장을 옮길 때마다 보상이 상당히 큽니다. 보상이 크고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도 주고, 그래서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들은 보통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뭐 시기와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업지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용, 그다음에 일반,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자, 전용공업, 일반공업 보시면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물질,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국가산단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공해성 물질이 들어간다는 건 특히 창원이나 울산이나 뭐 포항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안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화학물질 같은 게 들어가죠.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만들지 않으면 하수처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어떤 화학물질이 나올 줄 알고 그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공기가 어떤 거로 나올 줄 모르고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는 환경에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러니까 땅값으로 치면 전용 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제일 비싼 지역이 되죠. 비싼 지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경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주거와 상업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어느 거에 좋다? 중공업 지역이다. 이거는 너무 커서 투자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투자를 하는 거고, 일반 공업 지역도 마찬가지고, 중공업 지역에는 일반인이 투자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땅도 많이 쪼개져 있고요.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서울에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 도시 지역 내 뭐가 있는가? 용도 지역. 그 중에
도시 용도 지역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공부하신 거고, 지금은 녹지 지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녹지 지역. 주거 이게 다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은 공원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강북권에 특히 서쪽으로 보면 공덕이나 이런 쪽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녹지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철길이나 여러 가지를 녹지화시키고 공원화를 많이 시켰고 개발을 되면서 주변을 어떤 거예요? 공유 공간을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녹지가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게 서울 시내하고 여러 가지 가까워서 뭐가 많았어요? 집이 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아파트가 올라가고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개발이 재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공덕, 아현 뭐 이런 데들이 2013년, 14년 이럴 때 제가 여기 답사를 한 4, 50명을 모시고 왔었는데 올라가질 못해요. 이런 여름에 왔는데 분뇨 냄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골목길을 내려왔는데 뒤에 오는 분들이 잊어먹었어. 소리는 들리는데 어떻게 내려와야 될지를 잘 몰라.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바뀌어서 아파트 단지 마레프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공덕 같은 경우 밀어주면서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녹지 지역이 뒤에 산들도 많이 생기고 좋아진 거죠. 강제적으로 회복한 거죠. 강제적으로. 그거는 뭐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그걸 기부 체납 받아서 회복한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 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수를 위해서 보존하는데 투자하시는 거는 꼭 여기에 하겠다고는 말리지는 않겠지만 애지가 나면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 다음이 생산, 농업 생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거를 좀 권합니다. 자연 녹지 지역, 녹지 공간 확보와 장내 도시 용지 공급.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가망성이 있다는 게, 투자 가망성이 있음. 자, 우리가 무조건 녹지 지역은 하지 말라가 아니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장내 도시계획으로 공급 가능한 농지,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 거죠. 서울로 보면 연신내를 놓고 뒤쪽으로 보면 홍제동 뒤쪽이나 이런 데, 그 다음에 서울하고 장릉 사이에 있는, 서운흥하고 사이에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내곡동 사이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 취락지구가 엄청나게 개발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을 외곽을 싸고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자연 녹지 지역, 그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지 지역이 우리가 개발 제한이나 이런 거 아예 개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개발 가능한 거나 신도시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뭐 개발 대부분 되는 것들이 있죠. 대장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장동.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게 대부분이고 생산 녹지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났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죠.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한 겁니다. 계획을 해서 뭐를 한 거예요? 단지를 만든 거죠. 어떤 단지? 주거 단지를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를 개발한다 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되면 형질 변경도 되고 용도 지역도 변경되고 다 변경이 됩니다.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